안녕하세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제가 테슬라하고 인텔을 좀 지켜봤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9% 정도 폭등을 했고, 반대로 인텔은 50불대가 깨졌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마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좀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폭등을 해갖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신에 또 테슬라를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았겠죠. 자, 인텔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폭락을 많이 했다. 이건 사야 한다 무조건 해서 아마 어제 매수를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올렸던 영상에 제임스 본드님이라는 분께서 이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댓글 달았어요. 하루 지나서 보니 정확한 예측을 하셨네요. 제가 인텔 실적 발표 나고서는 애프터마켓에서 장마감 후에 마이너스 10% 정도 빠질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마이너스 10%더 빠져야 한다 내 생각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거의 마이너스 16% 빠졌죠. 그래서 이 댓글을 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인텔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서 인텔의 7나노 배드 뉴스, 악재 뉴스죠. 정도면 50불 아래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0불 이하로 갔습니다. 그래서 7나노 뉴스가 저는 남들은 모르겠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7나노 뉴스가 굉장히 나빴어요. 굉장히 나쁜 뉴스라고 전 인식을 했거든요. 물론 반대로 이거는 아니다. 인텔은 물론 그 공정 부분에서 뭐 AMD 경쟁사 대비해서 좀 뒤처지는 건 맞는데 서버 시장을 먹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큰 영향 없을 거고 어차피 인텔은 이렇게 폭락하면은 이거는 그 저렴하게 매수 기회를 삼아야 한다.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이걸 저가 매수 기회로 저는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저도 인텔 샀겠죠. 이 가격에. 근데 저는 그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제 사견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또 문의를 하셨어요. 테슬라는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제가 답변을 안 드렸을 거예요. 왜냐? 테슬라는요, 굉장히 독특해요. 테슬라 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펀더멘털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테슬라를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진짜 먼 미래를 보신다고요. 그래서 그 매수 세력이 저는 하나의 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세력, 그 뭐랄까요?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펀더멘털이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높은 감은 분명 있습니다. 숫자로 막 해보면은. 하지만 이 매수하시는 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못 드려요.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인텔 같은 경우는 제가 제 나름의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50불 아래로 가야 한다. 지금도 비싸다는 느낌으로 이걸 적었습니다. 물론 이게 다시 또 폭등해하고 70불, 80불 가면은 저는 뭐 예측이 틀렸던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10년물 지금 다시 0.60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좋은 신호예요. 계속 0.6 이하에서 계속 놀고 있었어요.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그러다가 어제
시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스도 지금 25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좀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시장이 또 어떻게 또 튈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는데 제 채널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커뮤니티 게시판은 계속 봐주세요. 왜냐면은 여기에 제가 글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참고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어제 올렸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골드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금리하고 저달러는 결국 고 골드, 고 실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골드하고 실버의 이 폭등하는 모습은 백신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증시는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연준이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달러도 지금 저평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빅스도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골드하고 실버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 구리도 넣어야겠죠. 구리, 그러니까 구리도 지금 계속 올랐고. 근데 이거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경제 회복을 암시를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미국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외에 다른 글로벌 경제가 회복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생각입니다. 네, 저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 다른 전통적인 전문가들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게 봐요, 시장을. 그래서 이렇게 경제 회복을 암시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소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셔야 돼요. 증시가 그 나라의 경제를 대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 머릿속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구글 얘기 좀 했어요. 구글은 2021년 7월까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우리가 약간 다시 물러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재테크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샌프란시스코가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쪽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하우징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 샌프란시스코 그쪽 지역은 굉장히 비쌉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런데 이렇게 재택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어떻게 돼요? 사무실 공간도 점점 필요 없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그 비싼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사람들이 좀 저렴한 다른 동네로 이주를 할 거예요. 이주를 하게 되면은 샌프란시스코의 이코노미, 경제가 조금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실리콘밸리 이쪽, 특히 구글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략 한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만 명? 20만 명 되는데 이분들은 또 연봉이 세요. 연봉이 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를 많이 해요. 소비도 아낌없이 합니다. 근데 아낌없이 하던 소비가
샌프란시스코 그 주변을 빠져나가게 되면은 타격을 입게 돼요. 소상공인들. 왜냐면 거기 소상공인들은 또 비싼 렌트, 임대료를 또 지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체인 리액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악재로. 여기 하나예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시설 관리. 자, 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무슨 뭐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케이터링,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식당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뭐 진짜 시설 관리를 하는 사람들, 거기 뭐 드라이 클리닝 하는 사람들, 거기서 뭐 운동, 피트니스, 마사지 이런 걸 또 하는 사람들, 이런 개인들이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또 잃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 안 하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자, 구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말고도 그 비슷한 텍 컴퍼니들 따라해요, 따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주변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특히나 이 거주 비용이 워낙 세니까 진짜 싼 데로 갈 거란 말이에요. 뭐 시애틀이나 뭐 또 다른 데 있겠죠. 정확히는 전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저는 딱 머릿속에 들어오더라. 물론 이렇게 야, 구글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구글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딱 했는데 이거는 그냥 웃자고 얘기를 한 거고, 실은 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됐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버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알버슨. 무슨 회사냐? 그냥 마트예요, 마트. 식재료, 식료품, 잡화 이런 걸 취급하는 데인데, 여기가 미국의 크로거라고 있어요. 크로거가 1위, 알버슨이 2위예요. 그 정도로 큰 식료품 회사인데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디지털 세일즈가 거의 몇 배예요? 300%면 4배예요, 4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뭐 이 알버슨 뭐 실적에 막 뭐 집중해서 보는 거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4배가 디지털 세일즈가 올랐다. 그 얘기는 뭐냐? 자, 온라인이 강한 업체들이 잘 나간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온라인 업체에서 강자가 누구예요? 아마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쭉 이렇게 막 연결해 보면은 어떤 비슷한 회사들도 다 이런 식으로 수혜를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디지털 세일즈가 또 컸던 데가 어디예요? CMG죠, CMG. 티커가 CMG. 치폴레, 멕시칸 그릴. 치폴레예요, 치폴레. 치폴레도 디지털 세일즈에서 엄청난 폭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진짜 트렌드다. 그렇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식료품 시장이 진짜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트렌드를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목요일날 실적 발표들 많이 하잖아요.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4개가 동시에 합니다. 근데 이제 구글 쪽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구글 얘기는 요즘 많이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소외됐어요, 구글이.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외가 됐습니다. 이게 영상들도 보면은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구글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왜냐면 별로 사람들 관심사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뭐
영상도 안 볼 거고 조회수도 안 올라갈 거고 뭐 그러니까 뭐 이걸 안 다루는 거예요. 근데 구글 쪽을 좀 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구글은 페이스북보다도 중요해요. 구글이 왜냐면은 이게 디지털 애드버타이징,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 시장 이거를 정확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전통 광고 시장하고 디지털 광고 시장 요게 같아졌어요. 2019년도에 그 사이즈 자 그러면 이 사이즈가 얼마냐. 자 글로벌하게 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거 볼 때는 글로벌하게 봐야 돼요. 특히나 구글은 글로벌 컴퍼니예요. 미국 시장이 메인 아닙니다. 글로벌한 시장이에요. 자, 글로벌하게 광고 시장은 대략 7 빌리언이었어요. 2019년도에 여기에 지금 아직 디지털로 전환 안 된 포션이 대략 한 45%가 남아 있어요. 45%면 얼마나 14, 28, 7, 45. 그쵸? 한 315 빌리언 정도는 디지털로 갈 포텐셜이 많다. 요만큼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만큼 구글이 앞으로도 계속 광고 시장에서 커 나갈 뭐랄까 여유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광고하면은 페이스북도 빼면 안 되겠죠. 근데 또 뭘 빼면 안 돼요? 자, 아마존도 빼면 안 돼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광고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지금 달려오고 있다. 그래서 315 빌리언에 대해서 아마존이 또 얼마큼 갖고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아마존이 계속 나와요, 얘기가. 그만큼 아마존이 이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목요일 날 의회 증언 이런 거 할 때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아마존은 호재도 있고 그런 악재도 있어요. 서로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클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영상 마무리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남겨놓을게요. 우리가 팽 얘기하잖아요. 팽. 그쵸?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저는 3S로 좀 봐요. 자, 하나는 뭐냐? safe. 또 하나는 뭐냐? secular, stellar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safe, 안전하다. secular, 대중적이다. stellar, 뛰어나다. 그래서 팽 하면은 3S로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왜 safe냐? 자, 봅시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A를 하나 갖고 올게요. 애플 배당률이 어떻게 되죠? 0.86, 87, 89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미국의 10년물이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0.58이었어요. 근데 오늘 뭐 0.61로 끝났죠. 여기 위에 어디 있을 거예요. 0.62. 그럼 차이가 얼마 정도 돼요? 갭 자체가 0.3 정도 보자고. 0.25에서 3.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큰 갭이에요. 그쵸? 0.3이면
엄청난 큰 갭이에요. 그만큼 애플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이만큼 돈을 더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애게게 하면서 뭐 0.2%, 0.3%밖에 안 되네 하는데 그거는 뭐 100불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00불이 아니고 10만 불, 1억 2천 또는 100만 불, 12억, 1000만 불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무진장 큽니다. 그래서 버핏도 지금 애플 엄청나게 사놨잖아요. 그 큰 돈을 10년물 채권에 넣었다고 생각해보고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10년물 채권에 투자했을 때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팽 하면은 3S다. 이런 게 있으니까 왜 팽이 사람들이 왜 팽 하는지 요거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 그걸로 영상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